안녕하세요. 한자로드 3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날생자가 쓰인 한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생자는 땅에서 초목이 올라오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다나 돋다라는 뜻으로 쓰였었죠. 새싹이 돋아나는 것은 생명이 탄생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태어나다나 살다라는 뜻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날생자가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나 자라다 또는 초목과 관계된 뜻을 전달합니다. 성품 성자는 성품이나 성질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성품 성자는 마음 심자와 날생자가 결합된 모습이죠. 한자에서 마음 심자는 주로 감정과 관련된 뜻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날생자는 태어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이 두 글자의 조합은 타고난 심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타고난 천성이 있죠. 학습을 통하지 않더라도 저마다 타고난 성향에 따라 본능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성품 성자는 그러한 뜻을 표현한 글자입니다. 워낙 원초적인 것을 뜻하는 글자이다 보니 성적인 것과 관련된 뜻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성씨 성자는 성씨나 시족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성자는 여자 여자와 날생자가 결합된 형태죠. 사실 성씨 성자는 고대 모계사회의 흔적이 남아있는 글자이기도 합니다. 고대 모계사회에서는 여자의 성을 따랐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자신의 성을 아이에게 물려줬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누구였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씨 성자였습니다. 성씨 성자는 이러한 혈통적인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어머니가 나타라는 뜻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모계사회에서 만들어졌던 성은 모두 여자 여자가 쓰였는데요. 여자 희자나 예쁠 요자, 성씨 강자는 모두 고대 모계사회에서 여자들이 사용했던 흔적이 남아있는 성씨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성씨자는 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혈통과는 관계없이 남자가 관직을 받았을 때 왕이 봉건 영토를 구분하기 위해 하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후에 모계사회가 부계사회로 전환되었고 성과 씨의 구분이 복잡해지면서 한나라 때부터는 이것을 합쳐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푸를 청자는 푸르다나 젊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지금은 모습이 변했지만 푸를 청자도 날생자가 쓰였던 한자입니다. 근문에서는 날생자와 우물 정자가 결합된 형태였기 때문이죠. 새싹은 푸르고 우물은 맑죠. 그러니까 푸를 청자는 맑고 푸름을 상징하는 두 글자를 결합해 매우 푸르다라는 뜻을 표현한 글자입니다. 다만 해서에서는 모양이 변형되면서 지금의 형태로 바뀌게 되었죠. 참고로 푸를 청자는 매우 푸르름에 비유해 젊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살필 성자는 살피다나 깨달다, 관청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지금의 살필 성자는 적을 소자와 눈목자가 결합되어 있지만 갑골문에서는 적을 소자가 아닌 날생자가 결합된 형태였습니다. 이것은 작물이 잘 자라고 있는지를 살핀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후에 백성의 안위를 살핀다는 뜻으로 확대되면서 지금은 관청이라는 뜻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중국에서 상위 행정구역 단위로 이 성자를 사용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죠. 별성자는 별이나 천문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별성자는 해일자와 날생자가 결합된 모습이죠. 하지만 갑골문에서는 날생자 옆으로 입구자가 그려진 형태였습니다. 여기서 입구자는 밤하늘의 별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후 금문에서는 입구자가 아닌 해일자가 풀잎에 매달린 형태로 바뀌게 되었고 소전에서는 하나의 해일자만 쓰이게 되면서 지금의 별성자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희생 생자는 날생자와 소우자가 결합된 글자입니다. 여기서 날생자는 발음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갑골문에서는 소우자가 아닌 양자가 그려져 있었지만 금문에서부터는 소우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고대에는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소나 양을 제물로 사용했습니다. 희생 생자는 그러한 의미를 담은 글자로 어떠한 목적에 의해 목숨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나을 산자는 나타나 생기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나을 산자는 그럴 문자와 기슬 엄자, 날생자가 결합된 형태이지만 선비 언자와 날생자가 결합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해석 역시 두 가지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선비 언자가 발음 역할을 하고 날생자가 나타라는 뜻을 전달한다는 해석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그럴 문자는 아이로 기슬 엄자는 집의 형태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해서 집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뜻을 표현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럼 조금 전에 배운 것을 복습하면서 다음에 배울 한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